안녕하십니까. 졸업작품 불인이 발표를 맡게 된 최재용, 김민성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부터 보안사항 및 개발 후기까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불인이 앱은 가계부 플러스 어린이라는 뜻으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자산 관리 플랫폼입니다. 개발 동기입니다. 기존 가계부 어플들은 가계부 작성 이외에 가계부 공유, 자산 목표 설정 기능이 부족하고 자신의 소비 내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이러한 동기 때문에 불인이 앱에서는 가계부가 낯선 사용자에게 다양한 가계부 기능을 제공해 본인의 소비 양상을 파악하고 목표 설정 기능 제공을 통해 목돈 및 자산 형성의 경험을 제공, 커뮤니티 기능 제공을 통해 본인의 소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사용자가 계좌 관리 기능을 통해 계좌를 추가하고 추가한 계좌로 가계부를 작성 후 취합된 소비 리포트로 자산 목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요구 분석입니다. 저희 불인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가계부 내역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관적인 그래프와 차트로 시각화하고 AI 가계부 분석을 통해 현재의 소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파악된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와 실시간 목표 현황을 제공하여 내가 목표까지 얼마나 왔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커뮤니티 기능과 연동되어 타인과 소비 습관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스스로 접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추천함으로써 목표 설정부터 달성까지 이어지는 건전한 금융 습관을 완성하도록 고려해줍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프론트엔드는 플러터, 백엔드는 파이어베이스로 개발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은 이러합니다. 개발 일정입니다. 저희 팀은 12월부터 프로젝트 기획을 하였고 설계와 코딩 과정을 거쳐 11월까지 디버깅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앱은 크게 6가지 핵심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좌 관리입니다. 사용자는 계좌 연동 및 해지 기능을 통해 흩어진 자산을 손쉽게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관리에서는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AI 소비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똑똑한 소비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목표 관리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며 자산 형성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를 통해 타인과 소득 및 지출을 비교하며 자신의 소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금융정보는 금융 퀴즈를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금융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전체적인 활동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기능입니다. 관리자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앱을 관리합니다. 먼저 회원 관리입니다. 관리자는 회원 정보를 조회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금융상품 관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커뮤니티 관리입니다. 건전한 소통 환경을 위해 부적절한 게시글 및 댓글을 삭제하여 클린한 커뮤니티를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관리 메뉴에서 새로운 금융 퀴즈를 등록하여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은 AI 기반의 소비 분석과 자산 현황 리포트를 한 곳에 모아 직관적인 재정 진단을 제공합니다. 자산 관리는 사용자의 계좌를 연동해 전체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목표 대비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가계부 관리는 수입 지출 기록은 물론 캘린더 뷰를 통해 월간 소비 흐름과 예산 목표를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목표 관리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자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커뮤니티 관리는 금융상품 배너와 카테고리별 지출 비교 기능을 통해 타인과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마이페이지는 사용자의 기본 정보부터 등록된 계좌, 목표 진행도 등 앱 내 모든 활동 이력을 통합 관리합니다. 관리자 기능 화면입니다. 관리자 대시보드는 사용자 통계와 앱 이용 현황을 중앙 화면에 시각화하여 서비스 운영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회원 관리는 불인이 앱에 가입한 회원들의 정보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관리는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여 쾌적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합니다.
댓글 관리는 게시글에 달린 반응을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댓글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한 소통 문화를 유지합니다. 퀴즈 관리는 사용자들의 금융 지식을 위한 데일리 퀴즈 콘텐츠를 직접 출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금융상품 관리는 앱 내 배너에 노출돼 금융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여 사용자에게 유익한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연 목차입니다. 계좌 관리 기능부터 마이 페이지까지 시연하겠습니다. 시연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원가입은 건너뛰고 준비된 계정으로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브리니 메인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입출금 계좌 목록, 목표 현황, 사용자 소비 리포트가 있습니다. 소비 리포트는 사용자가 작성한 가계부 내역을 기반으로 도식화하여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원활한 앱 사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계좌 추가 기능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민, 신한은행 계좌가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계좌 관리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자산 화면에서 계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와 우리은행을 선택한 뒤에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산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알람을 확인 후 인증 문자를 입력합니다. 인증 문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출금 계좌에 우리은행 계좌가 새로 추가됩니다. 자산이 연동되었으니 이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하여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계부 작성을 하기 위해 가계부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는 현재 월, 그리고 이번 달의 총 수입, 지출, 목표가 표시됩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지출을 했다고 가정하고 가계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입력하고 분류는 지출, 카테고리는 식비, 거래처는 김밥천국, 결제 수단은 우리은행, 그리고 간단한 메모, 태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태그는 최대 5글자 3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내역에 방금 입력한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내역을 누르게 되면 방금 입력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중 실수가 있거나 분류를 체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제공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 선물 카테고리를 생성 및 삭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편집 버튼을 누른 뒤에 오른쪽 상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뒤 선물 아이콘을 클릭하고 수입 지출을 선택한 뒤에 이름을 설정하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맨 밑에 선물 카테고리가 추가됩니다. 선물 카테고리가 필요가 없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고 싶은 가계부 내역이 있다면 삭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의 가계부 내역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내역에서 태그를 보고 싶지 않다면 태그 표시 체크박스를 해제하여 태그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별 흐름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캘린더가 유용합니다. 캘린더 화면으로 이동하면 방금 작성한 내역을 캘린더에서 확인 가능하고 날짜를 선택 시에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역을 추가하게 되면 메인 화면의 소비 리포트에 반영이 되고 계좌 관리에 들어가서 지출이 생긴 계좌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방금 내역을 작성해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필터 검색을 하여 이전의 거래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비 데이터가 모이면 앱이 사용자에게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AI 가계부 분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AI 분석을 클릭 후 잠시 기다리면 사용자의 가계부를 기반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번 달 지출과 지난달 지출을 비교하여 전월 대비 지출 현황을 분석해주고 반복 지출 현황과 이번 달에 어느 곳에 지출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소비를 한다면 월 말에 예산 대비 얼마가 남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하게 됩니다. AI 분석을 통해 나의 자산 상태를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관리와 계획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자산 목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산 목표 화면에서는 사용자 목표, 전체 자산, 이번 달 수입, 저금통 현황, 고정 지출, 이번 달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수입에서는 지지난달과 지난달의 수입과 비교하고 도식화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수입을 확인했으니 여유 자금을 바로 저축하여 새는 돈을 막아보겠습니다. 저금통 기능입니다. 저금하기 버튼을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계좌를 선택한 뒤에 저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저금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 자동 저금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 후 남는 돈으로는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예산 설정도 해보겠습니다. 지출 예산을 입력하면 입력하는 예산이 월 수입의 몇 % 정도인지 표시하여 사용자는 예산 설정 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출 예산을 설정하게 되고 지금까지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남는 예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예산은 가계부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입니다. 이 부분도 관리해 보겠습니다. 가계부 내역에서 매달 반복되는 OTT 서비스를 고정 지출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고정 지출 추가를 누른 뒤 내역 찾기 버튼을 누르고 이때 내역이 많으니 태그로 내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내역을 클릭한 뒤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고정 지출이 추가가 됩니다. 이때 전체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 추가한 고정 지출 상세 내역이 나오게 되고 삭제를 원하는 항목은 내역을 슬라이드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현재의 자산 관리였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한 목돈 만들기를 시작할 단계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 목표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명, 목표 진행도, 목표 시작, 그리고 완료일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명을 입력하고 목표 금액을 입력한 뒤에 목표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목표 계좌와 목표 계좌에 돈을 이체할 출금 계좌를 선택해주고 출금 날짜와 월 납입 금액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목표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표 금액을 추가하고 싶다면 목표 금액 추가 버튼을 눌러서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료된 목표 화면에서 완료된 목표, 완료하지 못한 목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이체 날짜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날짜로 변경 뒤에 자동이체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정했던 12월 20일로 설정을 해준 뒤에 다시 앱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날짜가 되면 자동이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게시판 화면을 보겠습니다. 게시판 화면입니다. 금융정보 광고 배너와 하단에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앱의 기능들과 실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광고 배너가 있습니다. 광고 배너를 클릭해서 추천된 금융상품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품 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소비 리포트를 타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소비 리포트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제목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달의 소비 리포트를 공유합니다. 이후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내 소비 그래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자서는 깨닫기 힘들었던 잘못된 소비 패턴을 타인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리포트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스스로 교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작성한 게시글은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다른 사용자의 글에 댓글을 달며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기능에서 지출 비교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사전에 가계부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 비교 화면에서는 불인이 회원들의 다양한 카테고리에 평균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건에 맞게 설정 후 지출 평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불인이 평균 식비 지출보다 높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인과 같이 평균보다 더 소비하고 있다면 더 소비하고 있어요라는 텍스트가 띄어지고 절약하고 있다면 절약하고 있어요라는 텍스트로 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매일 출석 체크와 경제 퀴즈 풀이를 통해 포인트를 꾸준히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포인트 관리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출금 기능을 통해 내 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 기능 시연을 위해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불인이 관리자는 회원 정보 확인, 게시물, 댓글, 퀴즈, 금융상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 정보 확인 화면입니다. 가입한 회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관리 화면입니다. 게시물 관리에서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게시물들의 목록과 상세 보기를 통해 사용자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시물 중 부적절한 게시물이 있다면 게시물을 확인 후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댓글 관리 화면입니다. 댓글 관리도 게시판 관리 기능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댓글을 확인 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퀴즈 관리 화면입니다. 퀴즈 관리 화면에서는 관리자가 경제 퀴즈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와 퀴즈 문제, 퀴즈 보기, 그리고 퀴즈 정답과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리고 출제한 퀴즈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관리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금융상품 추가를 눌러 커뮤니티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배너에 들어가는 금융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용자와 관리자 기능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안사항 및 개발 후기입니다. 보안사항으로는 커뮤니티의 목표 공유 기능과 AI를 통한 목표 포트폴리오 진단, 그리고 게시판의 상세 지출 비교, 그리고 계좌를 비롯한 예금이나 적금 및 주식, 가상화폐 자산 등록이 있겠습니다. 개발 후기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언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들이 있고 팀원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